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어떻게 함께 사느냐. 제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 합니다. 스트레스.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을 기술하고 정당화하고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일종의 법칙입니다. 스트레스를 조금만 덜 받아도 내 삶이 훨씬 나아질 텐데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스트레스가 불안, 불만족의 주된 원인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우리 생활 전부를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의 본질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 자체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얼마나 임의적이고 불량식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 스트레스를 잘 이용하면 약이 된다. 예를 들어 남 앞에 얘기하는 것이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라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제에 접근할까 이 얘기를 한과 동시에 내 이야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나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내 말에 별로 관심을 안 두는 사람한테는 초점을 맞출 필요 없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유를 갖게 되고 맥박의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것이 재미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생겨납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과대한 압박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이러면서 존경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처리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을 안게 됩니다. 끝내는 외부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특히 배우자가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심각한 약물 중독에 빠지는 등 어쩔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어야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방법 3S Slow, Simple, Successful 합쳐서 3S.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스트레스가 통제 가능성을 넘기 전에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에야말로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점검해라.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되는데 그대로 직진하면 안 되고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혼란스럽다면 한 박자 늦추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 심플입니다. 슬로우 심플입니다. 저도 이것을 실천하고 무척 노력합니다. 막 스케줄이 혼란스럽고 막 여기저기 일이 터지고 이럴 때는 한번 물러서서 이 중에서 나한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의 편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참고 견뎌내는 기준을 오히려 낮춰버리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돼요. 신선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돼서 성공적이 된다 이거지. 오히려 스트레스 묵묵히 참고 견딘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내한테 지금 막 일이 버겁게 느껴지고 이럴 때는 조금 물러서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따지고 일을 좀 편제를 바꾸게 되면은 신선하고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압박을 받게 되면 신선하고 창조적인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그러면 당신이 몹시 불쾌한 기분을 먼지 털듯이 어떻게 툴툴 풀 수 있냐? 그것은 답은 절대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분이라는 것은 애당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게. 우울한 상태에서 억지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일이 그냥 쉽게 느껴지고 술술 넘어가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심각한 말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도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대책이 뭐냐?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 기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라. 나름대로의 방법.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상태를 즐기는 방법.
뭐 전부 이 말이 되냐 이런 느낌인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생각의 눈덩이 효과를 의식해야 됩니다. 눈덩이란 뭐죠? 눈이 한번 짝에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식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안한 사고가 얼마나 빨리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부풀어 오르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일수록 막 세부적인 문제에 빠져가고 이게 막 점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제멋대로 부풀기 전에 자신의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대책은 뭐냐? 저는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권합니다. 땀 흘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세로토닌이 분비되니까. 그리고 좋은 생각이나 걱정이든 이걸 메모해요. 좋은 생각도 메모하고 걱정도 메모해서 털어버린다. 메모하면은 일단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저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그런 좋은 현상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생각은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러면 좀 대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진부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이잖아요. 반대 부딪힐 때 거부당했다고 씩씩대지 말자이죠. 아, 반대 부딪혔군. 하지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동의를 마침내 얻게 되었을 때 기분이 좋고 심지어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는 불가피한 진리를 빨리 받아들일수록 그만큼 더 여유로워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물을 우리 방식대로 봐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당신을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무슨 뭐 책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긍정적. 어차피 당신 앞에 이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든 상관없이 그대로 있어요. 당신이 힘든 문제를 어떠한 감정 상태로 처리하느냐, 어떠한 감정 상태로 처리하느냐, 그것이 당신의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행복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 우죽거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즐겁게 생활하라. 이 세상의 가장 큰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스마일이다. 머피의 법칙.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의 눈덩이 효과를 어떻게 나타내주는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는 선수대로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선수 열심히 떨어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동영상을 보는 리더인 분들은 자신의 조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저도 랩을 운영하고 있는데 랩에 있는 팀원들이 모두가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제도적 장치도 또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뭐 팀원이 저기 그 MT를 갈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샤리에 밝다고 상상하라. 이 말은 뭔가 내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힘든 일을 못 헤쳐갑니다.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에 한번 시도해 보면은 자기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면행에 필요하사 그리고 우리 세 사람 중에 뭐 스승은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배우려는 자세. 길거리에 뭐 부딪히는 역경 운전자가 있어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좀 급하겠구나. 또 불량한 10대 소년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내심도 키우게 되고. 자, 삶에 대한 통제력. 일 중독 대비하는 삶에 대한 통제력은 일이나 운동 시험이나 가정에서 당신의 권한을 위임하라요. 어차피 당신은 모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하고 나머지 일은 내버려 두라요. 아니요라고 말할 때 될 때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예스 하면 안 되고 한계를 정해야 돼요. 일의 양이나 약속이나 출장. 내가 뭐 시오니까 다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시간도 자기 달리기 기록하면서 그 시간을 보호해 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반감이 되겠죠. 또 시간표를 작성해 보고 규모를 좀 줄여가면서 약간씩 놀면서 때로는 폰도 꺼버리라 이거죠. 히딩크의 1, 2법칙인데 히딩크의 제일 법칙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 법칙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빨리 죽고 싶지 않으면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돼요. 어차피 그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피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재미있게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면 새로운 방향을 또 도출한다든지. 당신의 일감 바구니는 절대로 텅 비는 법이 없어요. 항상 일은 가득해요. 일감 바구니라는 게 당신이 성취해야 될 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 마음의 평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를 즐기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표를 단순히 데 따르는 강박관념을 통제하기가 목표를 달성에 따르는 강박관념을 통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은 강박관념을 통제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적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처리해야 할 일은 미처 다 끝내지 않은 게 있다. 그대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일과 함께 부르스를 주어라. 그 히딩크가 이 축구에서도 긴장이나 흥분이 되면 패스도 안 되고 골도 쉽게 내준다. 그 긴장의 역기능이 성피의 불안감이 생겨서 심리적 압박되면 긴장 상태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되고 피로도 빨리 오고 긴장을 순기능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그 긴장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절한 긴장을 어떻게 하느냐. 적절한 긴장을 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불안감을 오히려 없애주고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승패의 결과보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인사 대체명이 참 좋은 말입니다. 인간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고 그 결과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인생의 고단함에 압도당하게 되면 자신에게 가장 친근하고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자신에게 내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기 쉬워지게 되죠. 순간에 더욱 충실, 즉 카르페 디엠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면 덜 서두르게 되고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별 매력을 못 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바빠지겠죠. 허겁지겁 문을 박차게 되고 인내력 들고 운동도 게을리하고 인생의 목표 떨어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걸 고친다면 좀 더 의미 있고 사랑으로 충만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매일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봐라. 이게 실천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행동을 옮기는데 고작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감사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는 약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좀 처음에는 억지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 내버려 두면은 일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해 가요. 그래서 내게서 가장 많이 떠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사랑의 감정은 붕괴와 좌절로 바뀌게 된다. 감사해야 다른 것은 내 아내나 건강, 아이들, 집, 직장, 자유 이런 것이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죠.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자기 자신을 항상 재충전해야 돼요. 그래야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날 수 있다. 당신이 목욕하고 잠을 실컷 자는 것만으로 충전을 절대로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목욕과 수면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고 자신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도 적극적인 활동은 아닙니다. 또 남이 내 인생을 달아쓰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가치 기준에 동요되지 말고 자기만의 뚜렷한 주관에 따라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충전하는 시간은 하늘을 날기에 땅에서 잠시 날개를 식히며 모이를 쪼아먹는 아름다운 순간이다. 이거죠. 자기 자신의 문을 거울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본래의 면목, 희노애락의 감정을 버리고 이 불가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명상을 한다든지 혼자만의 시간, 뭐 기독교식으로는 기도 뭐 이런 게 하게 되면 집중력, 통찰력 강화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활력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들어서 태극권을 하는데 태극권 운동 중에 혼원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기마 자세에서 스쿼트 자세에서 단전에 집중해서 한 복식 호흡을 한 15분 정도 하는데 이거 하니까 참 마음의 평화가 생기더라고요. 자, 은혜는 하십니다. 은혜는 뭔가 내 문제 아픔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상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의 수위를 높여주어서 모두 근심이라는 암초, 염려라는 암초, 걱정이라는 암초, 상처라는 암초, 실패라는 암초를 그대로 미래로 아래로 내려가 버려서 아무런 장애가 되는 평안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근성, 걱정, 염려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심과 걱정에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문제 해결은 다른 문제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도 평안을 즐기는 인생.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스트레스와 더불어 사는 방법 한번 나름대로 이것저것 정리해서 발표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